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합니다. 경기도가 잘 살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됩니다. 왜 경기도 니네는 이게 안 돼? 왜 니네만 안 돼?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경기도 정책은 굉장히 힘듭니다. 31개 시군의 편차가 너무 커요.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돈만큼 맨날 약을 사러 오고 어떤 때는 그 돈도 없으면 그냥 약만 받아가서 제가 그냥 드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갤럽해 주세요. 저는 살아갈수록 저희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근우 교장 선생님, 윤재숙 여사님,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신데요. 우리 이근우 교장 선생님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30년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의 발자취가 저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의원으로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그 현장에서 만나는 아버지의 제자들, 또 아버지랑 같이 재직했던 동료들, 그리고 아버지가 근무했던 그 현장들, 그곳에서 아버지의 발자취를 느낍니다. 더불어 거기서 만난 분들이 우리 이근우 교장 선생님에 대한 그 교장 선생님이 가졌던 그 동료의 배려심, 또 학생들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그리워하시면서 저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되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후광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윤재숙, 저희 엄마는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경기도 포천에서 살았는데 언니, 오빠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서울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저희 형편,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음에도 저희 친정엄마가 편물점을 내셔서 저희를 서울에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엄마의 그 용기가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가장 추구했던 것은 제가 언니 둘의 오빠들 5남매인데 5남매의 우애였습니다. 나는 재산도 없지만 자랑할 수 있는 건 너희 5남매의 우애다. 끝까지 우리에 있게 지내라. 또 부모에 대한 공경심, 너희가 결혼을 해서 시부모를 모시더라도 부모님이 뭐를 해주든 안 해주든 부모라는 것 자체로 항상 공경해야 한다. 이런 거 얘기하셨고 항상 이웃과 나눠 먹어라. 또 네가 갖고 싶으면 남도 갖고 싶다. 너의 것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아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냥 밥상머리에서 했던 평상시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떤 훌륭한 책 속에 들어있는 말들보다 저희 가슴속에 배겨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데 취직을 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고 말하고 싶고 이럴 때마다 더 엄마,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 좌우명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벽에다 써붙이진 않았지만 아마 그 내면에 그게 있었고 제가 제 산 삶을 쫙 보니까 제가 4글자로 답할 수 있는 좌우명이 생겼어요. 말해볼까요? 친절하자. 그게 저의 좌우명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약국을 했습니다. 약국 처음 했을 때 28살이었는데 저는 총명했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환자들이 근데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저를 도와주는 40대 초반에 저의 직원을 찾더라고요. 왔다 간 다음에 저한테는 지식을 통해서 약만 딱 받아가고 모든 건 저희 직원하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는 막 화를 냈는데 제가 찬찬히 보니까 그분이 되게 친절했어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한테
약에 대한 지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친절을 베풀어서 치유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았고, 그로 인해서 그 단골 손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친절함을 배워갖고 친절했더니 매상도 올라가고 환자분들이 저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그래서 저를 배려해주는 그런 행위들이 자꾸 오면서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날 애들 아빠가 약국에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저녁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약국에서 하는 거에 3분의 1만 나한테 해다오. 네, 저는 항상 제가 좋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돌아보니 집에 가서는 온갖 짜증과 굴림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남편하고 좀 더 서먹해지고 대화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이걸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나의 동반자는 이 사람인데 고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남편한테 살짝 친절을 실천했더니 지금은 뭐 엄청 저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에 적극적인 동지로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과 약국에서 그 친절함을 보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또 친절을 베풀 대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경기도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싶습니다. 생활의 애로점을 들어주고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친절하게 다가가서 알려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손잡고 가고, 그래서 저의 좌우명은 친절하자, 더욱 친절하자. 저는 1989년 쌍문동에서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도 10년 했고요. 2000년도에 수원에 와서 약국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20년이 넘게 한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이 없으면 못 삽니다. 저는 이렇게 목이 튼튼해 보여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약을 먹어야 하루가 이렇게 힘차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약을 팔아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또 쌀도 사서 밥도 먹고 또 생활도 유지하는, 그래서 저는 약이 없으면 절대 못 사는 여자랍니다. 약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약간 아픈 사람도 오고 많이 아픈 사람도 오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오고 중독자들도 오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저는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병원 밑에 약국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옵니다. 되게 재밌었던 일들은, 어르신들은 저도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지만 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약으로 잘 아는 갤퍼스라는 게 있어요. 한 어르신이 하루는 이런 말씀하시죠. 갤러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저희는 자동차는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갤퍼스 이렇게 들여갖고 다 같이 웃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가까워지고, 근데 참 슬픈 건 그렇게 웃음을 줬던 어르신이 어느 날 혼자 못 오고 자녀분이나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같이 오셨다가 어느 날은 그마저도 안 오셔서 저희가 수신자 조회를 해보면 돌아가시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다 같이 슬퍼하고, 그런 게 약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근데 저는 약국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약사회를 통한 사회활동을 좀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약사들이 마약퇴치운동기금이라는 거를 냅니다. 그래서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를 NGO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어떤 일을 하냐면, 가장 크게는 마약 없는 밝은 경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직접 그 약물의 폐해,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약물로는 담배, 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마약을 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그다음에 또 의약품 같은 거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우리 몸에 독이 아닌 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급여 환자로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주변에서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아무도 안내해 주지 않아서 자기가 가진 돈만큼 맨날 약을 사러 오고, 어떤 때는 그 돈도 없으면 그냥 약만 받아가서 제가 그냥 드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 하나 약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다가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도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단체를 통해서 왔을 때, 제가 그분 생각과 그분과 비슷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보건복지에 관한 일은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발을 딛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분도 만났고 훌륭한 분도 만났고 또 도와줘야 할 분도 만났고 많이 만났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김경원이라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온몸이 다 뒤틀려요. 근데 그분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하는데 제가 시범을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때 그 시범을 보고 장애인에 대한 정말 인식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 동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볼 때는 온전한 것이 없는 그 우리 인식 개선 강사한테 배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인생에 그 가슴에 따뜻함을 넣어준 그 우리 김경원 강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의원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많지만 가슴 아픈 일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 가족도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돌보는 데는 항상 가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도 힘들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도 제가 볼 때는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장애를 가진 우리 장애우들을 돌봐줄 수 있는 잠시나마 사회적인 제도가 있죠. 우리가 특수학교도 있고 365 쉼터도 있고 주간보호 시설도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도 있고 장애인 평생 교육원도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할 때만큼은 이 가족들이 잠시 쉰다고 합니다. 장애인들도 생각하면 가슴이 애리지만 이 장애 가족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더 애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정말 대한민국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이 가족들의 애환이 정말 더 큰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잠시나마 이분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의원한테는 입법 활동이죠. 저는 조례 만드는 거에 중점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경기도 사회양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이거는 건강이 취약한 그리고 그런 어르신이라든가 청소년들 또 장애인들이 약물을 사용할 때 올바르게 사용해서 진짜 약이 될 수 있게끔 지역에서의 전문가의 개입으로 약물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은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고 또 어르신들을 돌보는 제가 서비스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건강이 취약한 분들의 그 의약품 사용 그런 그 습관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 조례를 아주 심도 있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조례를 활용해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기쁜 거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는 의원들에게 주는 조례상이 있습니다. 제가 우수 조례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정책은 굉장히 힘듭니다. 31개 시군의 편차가 너무 커요. 환경도, 도시, 농촌, 또 복합 이렇게 다 공존해서 잘못하면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갈등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농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이렇게 편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좋고 나쁨이 아니라 특징으로 하나하나 31개 시군이 그 시군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서로 보완되고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 개인의 욕심, 개인의 진로 때문에 이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것만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뺏긴다고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그걸 갖겠다고 또 힘을 쓰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그 경기도 전체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그 실현하는 방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싸움의 형태로, 그죠? 싸움의 발전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갈등 구조를 일으켜서 싸움의 형태로 보여지는 건 좋지 않다. 저는 31개 시군이 각 그 서로 인정하는 경기도, 서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경기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경기도, 이런 거를 한번 꿈꿔봅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다른 도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해봤더니, 정책을 해봤더니 좋더라. 또 이러이러한 학교에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시설을 했더니 좋더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유난히 경기도에서만은 그걸 안 하느냐, 왜 경기도는 여기서 걸려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 사람이 먹는 밥상을 차리는 거하고 300명이 먹는 밥상을 차리는 건 좀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는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하나의 정책을 보더라도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합니다. 경기도가 잘 살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됩니다. 저는 공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 공부라 하면 학교의 공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주식을 사야 돈을 벌 것인가, 어떤 땅을 사야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어느 장소로 이사를 가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굳이 아주 고도의 정보를 갖고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금 사는 데서 그냥 하나 선택했는데 그 삶이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이렇게 비슷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만 공부하지 않아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살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모든 사업에 스마트라는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학교에 뭐 스마트 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스마트한 사람만 잘 살아야 하는 세계는 너무나는 힘든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사람은 스마트한 사람대로, 올드한 사람은 올드한 사람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회가 존재하는 그런 대한민국.